이 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내용을 보는 순간 얘가 돈이 될지 안 될지는 그냥 와요. 그냥 네, 접신 되듯이 와요. 느낌이? 그러니까 흐름이 이제 얘가 이제 될 건지 그러니까 커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는 뭐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만 그걸 로직처럼 지켜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거지. 처음 하시는 분 같으면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맞는 거고, 아까 안 한다는 거는 미장에서 못다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, 문 닫고 미장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요, 특별히 자기만의 매매 방법, 매매 취향, 매매 기법, 매매 행태를 얘기하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. 미국 접한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, 연구님은. 미장. 예. 그래도 6년 넘은 것 같긴 한데. 6년? 업력이 6년이고, 의사님은 한 10년? 20년? 미국 실제 이제 투자한 건 이세돌이니까 2016년이네요. 아, 2016년? 2016년인가 봐요. 엔비디아 그때. 처음 살 때. 얼마 안 되셨네, 그러고 보니까. 근데 이제 그 앞에는 네. 뭐 고객을 위해서 이제 국제부에 전화해가지고 사준 거 말고는 내 개인이 산 거는 예, 그때가 처음이죠. 예. 처음이죠. 왜냐면 미국 주식 사기 쉽지 않으니까. 2, 3년 전부터 이제 풀려서 지수 투자는 했죠. 이게 계좌가 열려가지고 국제부 안 통하고도 살 수 있는 게 10몇 년 초반인 것 같아요. 우리 그 현대증권 할 때는. 근데 이제 실제 지수 산 거, 그 종목 산 거는 알파고 보고 나서. 제가 24년 차니까, 예, 너 사실은 뭐, 근데 그거 관련 없이 수익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오래하고 상관없이? 그렇죠. 수익률도 중요하고, 근데 오래 하면은 또 그런 경험에 따른 노하우가 다 많더라고요. 노하우? 네, 노하우는 우리 이사님이 최고야. 이걸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. 대표님의 노하우도.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없는데. 그래서 오늘 한번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얘기할 건데, 한번 좀 보시고 뭘 말씀하실까요, 우리 연구님은? 먼저 원하는 섹터나 산업단을 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좀 잘 가는 종목들 보다가 뭐 실적 자료라던가 어닝콜 자료를 봤을 때 좀 내가 원하는 뭔가 발언들이 나왔다. 그러면은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매수할 때 내가 좀 뭔가 잘 샀나라는 만약에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. 사고 나서, 그러니까 사기 전에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어차피 초반에는 정말 독특하게 이상하게 물리지 않는 이상 내가 잘 못 샀다 싶으면 나가는 것도 중요해가지고요. 그때 만약에 좀 본다면 이제 이런 RSI 같은 게 좀 좋아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, 예, 그리고 차트 분석. 차트도 좀 보고요. 아니면은 그냥 순수하게 그 방향성,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는 그 방향성이나 스토리를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가는 거다 보니까 그냥 그 스토리에 맞는지, 그 스토리에 맞는 내용을 경영진들이 말하는지, 지금 안 좋아도 좀 길게 봤을 때는 결국 흑자 전환하면서 갈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러면 좀 길게 보고 사는 편이긴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가장 철칙은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안 하기 때문에 뭐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? 온다스 들어오면 상당히 난해한 게 뭐냐면 사실 좋은 종목인데 난감한 게 그런 건 아직 흑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 거는 저 안 하고 있는데, 예, 이사님 뭐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사님이 잘하신 거는 뭔가 닥코스 발굴 방법, 비법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? 이 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걸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얘가 돈이 될지 안 될지는 그냥 와요. 그냥 네, 접신 되듯이 와요. 느낌이? 그러니까 그런 식 이제 이 종목이 된다 안 된다.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뒤에 판단을 좀 하는 거죠. 감이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 안 좋으면 아예 분석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분석하고 감이 온 경우는 잘 없어요. 거꾸로는 잘 없는 것 같고,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아 이런 게 아니고, 그러니까 흐름이 이제 얘가 이제 될 건지 그러니까 커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는 뭐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솔직히 뭐 이렇게 뭐를 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 발굴하세요,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쉽지 않은 것 같고, 다만 그걸 로직처럼 지켜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경험이 쌓여서 생기는 거지. 예, 그렇게 생긴 거지. 그게 갑자기 감이 먼저 잡고 온 건 아니고요. 지금은 그 감이 뭐 이렇게 좀 있는 그런 거지 뭐. 그런 거고. 처음 하시는 분 같으면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맞는 거고. 아까 안 한다는 거는 매출 빵인 건 안 해요.
그러니까. 그러니까 매출이 빵인 거나. 매출이 빵인 거? 매출이 빵인 거는 그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? 그거. 그러니까 그래봤자 들어가봤자 제 포지션에 뭐 1%도 안 1% 들어갈까요? 전체 1%. 근데 안 들어가는 게 그거 뭐 진짜 적게 들어갈 건데 그거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? 솔직히. 그렇죠. 뭐 그래서 그 리스크를 지고 그리고 왜냐면 올라갔다가 또 다 빠지니까 그거 짧게 먹겠다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그거 하면 돼요. 하면 되는데 제가 귀찮기도 하고 언제가 고점인지도 모르겠어. 그 초창기 고점 내려오잖아요. 그래서 SMR 매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SMR 네. 해봤잖아 내가. 야, 그 재미라는 거. 이제 왜냐면 제가 그 조금 돈이 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훅 빠져 그냥 한 번에 훅 빠져 그냥 이유도 없이. 꿈이 부풀었다가 부풀었다가. 꿈이 쭉 줄어들지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PSR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 PDR이잖아요. 그렇죠. 저도 생각해 보면은 매출이 없는 회사는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그럼 다행이고. 항상 다 매출은 성장하는데 아직 이익이 안 난 것들. 저도 조언을 해드리면 아예 수익 자체를 중수익 잡으면 어떨까? 중수익. 고수익이 아니고 주식은. 그래서 중수익은 뭐예요? 중간 수익, 그러니까 크지 않고 배당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좀 다변화되는 게 아닌가 포트가. 안 그러면 계속 쫓아가는 게 그런 종목 아닙니까? 뭐 양자 이런 거잖아요. 양자 우주 이런 거 아닙니까? 솔직히 따라가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못 버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다치면 많이 당할 것 같아요. 개인들은, 주인분들은. 좀 낮게 중수익 어때? 중수익. 중수익? 고수익이 아니라 중수익. 중수익의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해가지고요. 애매합니까? 중수익이? 어디까지가 중수익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. 수치를 얘기하면 하여간 그 이도류는 없는 것 같아요. 비유를 드린 거예요. 오타니 정말 다 잘하잖아. 다 잘하지. 잘 달리지, 홈런 잘 치지, 뭐 안타 잘 치지, 투수도 했죠. 잘생긴 키 크지 뭐. 근데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잘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예.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. 매도 타이밍 제일 중요하죠. 매수는 그렇다 치고 막 사면 되는 거니까 매도 타이밍. 저는 사실 뭐 타이밍을 되게 특별히 재지는 않고요. 보통은 새로운 종목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소팅을 합니다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가장 안 팔고 싶은 종목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건 좀 팔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 종목이 있을 거고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거기서 사고 싶은 종목 생겼으니까 가장 이제 좀 팔아도 상관없다 싶은 종목을 때 파는 형태로 보통은 하고요. 그거 아니면은 이제 세금 때문에 팔 때 뭐 이 정도 그런 이슈지. 저는 막 아니면 진짜 아예 꺾이는 형태인데 아예 꺾였던 형태가 대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. 이거 꺾였다라는 게요. 주가가 꺾이는 거 말고 경영진의 방향성이나 사업의 방향성이 제가 생각한 거랑 놓고 봤을 때 꺾였을 때 뭐 쇼폼과 관련돼서 대응책이 딱히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는 또 팝니다. 이사님도 뭐 그냥 안 파실 것 같은데 이사님은? 저는 주식 안 파시잖아요 원래 보유하시면. 매도 안 하는 건 매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그 크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주가의 크기가 아니고 산업의 크기. 뭐 반도체면 특히 이제 메모리다. 그럼 메모리가 어디까지 커질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제 기준이 생겨야 돼요. 그다음에 뭐 단기 매매 작은 것들은 실제 이제 옛날 이건 뭐 유료에서 이야기한 거지만 생활비 벌기 위해서 진짜 내가 이런 월급쟁이나 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. 그렇죠. 그때.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야 되니까 한 달에 500만 원 벌려면은 자기만의 원칙대로 해야죠. 그거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럴 때는 기준선을 세워야죠. 고점 대비 얼마 빠지면서 이평선이 어떻게 뭐 이런 걸 정해서 그냥 던져야 돼요. 그리고 오르든 말든 그건 다 배제. 그리고 거기에는 뭐 좋은 기업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좋은 주가. 그게 더 중요한 거고. 내가 500만 원을 벌었어요? 그거 안 해. 끝이야지. 더 하지 마.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계좌도 그 계좌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. 근데 딱 500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좀 늘어나긴 해요. 딱 그거를. 근데 잘 안 해요. 왜냐하면 더 하면 무리하면은 알잖아요. 계속 하다 보면 또 터져요. 내가 거기서 좀 더 벌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거보다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. 그게 뭐 손절도 마찬가지고 올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떨어지면 그냥 팔고 그다음에 사자마자 떨어지면 요건이 안 맞으면 또 팔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켜야죠. 사고 빠졌어. 근데 팔았는데 오른다. 안 사지 또 그것도. 그거 다 배제시켜 그런 거는. 왜냐면 나랑 또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. 그러면 뭐 그런 것도 다 원칙대로 하면 돼요. 근데 이제
일반 투자는 굳이 뭐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그렇게 또 주식을 안 사기도 했고 최근에 뭐 올라가는 종목들 그 힘 있는 종목들을 사는 편이긴 하지만 힘이 있는 걸 사지 절대 내려가는 건 사진 않죠. 뭐 그런 것만 시키고 이제 그리고는 안 팔죠. 저는 뭐 판 적이 없고 보유한 그대로 갖고 있는데 뼈 아팠던 투자가 이팸이 엄청 빠졌거든요. 아직 들고 계신가요? 들고 있죠. 그래서 안 팔기 때문에 물론 창업 필요하면 팔겠지만 안 팔고 있는데 타격이 컸고 또 한 가지 타격이 컸던 종목이 페어 아이자 피코도 많이 빠져 지금 타격이 큰데 근데 쉽게 해서 그거를 팔려고 딱 보면 언제 팔지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 그걸. 왜 양도세 팔면 되지. 그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좀 그 파는 기준이 있잖아요. 제가 그 수익이 나서 양도세를 까는 게 아니고 얘를 팔고 수익 난 거를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거 많이 해요 저는. 좀 그거 안 해서 종목을 하나 놓고 보는데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별로 없더라고. 제가 볼 때는 놓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보유한 스타일인데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의 정이 들어갖고 이편 같은 거 못 팔겠어요 지금 저는. 어떡합니까? 아니 뭐 어떻게 그것도 경험처럼 만약에 뭐 엔비디아가 수익이 나는데 뭐 돈이 필요해요. 뭐 팔고 엔비디아 팔고 뭐 해서 그냥 쌤 치면 되죠. 근데 엔비디아가 들어와서 그런지 뭐 큰 전체적 수익 차이가 없는데 그런 게 눈에 걸린다는 거. 그 다음에 장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? 장투의 기준. 저처럼 안 파는 겁니까? 아예 안 판다.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을 봤을 때 그냥 그 기준은 뭔가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. 이 기업한테서. 보고 싶은 걸 볼 때까지. 네, 그러니까 그게 뭐 수익률 이런 것보다는 이 시기, 이 시대에서 얘가 이것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아직까지는 다 못 보여줬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얘네가 진짜 자기 사업 딱 꽃 피웠을 때 그때 성장까지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. 대신에 이제 그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거는 실적 발표라던가 어쨌든 주요 이벤트 때마다 그 과정을 좀 충실하게 가고 있는지 그것만 좀 팔로우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보고 싶은 거를 볼 때까지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장투라는 자체를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게 아닌가. 기간인데 얼마나 길면 장투입니까? 모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제가 볼 때 이건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저처럼 안 파는 게 장투 아닙니까? 장기 투자는 적어도 이제 뭐 3년 이상, 뭐 일단 3년 이상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종목도 있지만 산업에서의 커짐,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.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지. 뭐 단기 실적으로 팔진 않아요, 솔직히 저는. 연 단위로 이제 이게 좀 커지는지 뭐 그런 거 좀 보는 거고 뭐 그게 가장 크고요. 그 다음에 결국 기업보다는 산업 내에서 경쟁자가 있나 없냐. 얘를 위협할 만한 세력이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좀 보는 게 있죠.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단타 해본 적이 있는지 단타 해본 적 있죠.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. 단타 맥스 리니어. 전 맥스 리니어 단타는 아니었습니다. 단타 아니었습니까? 예, 설마 지금까지? 저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. 야, 그러면 단타가 아니야. 안 단타네, 안 단타.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국장은 한지 한 10년 된 것 같고 미장은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국장을 할 때는 한번 단타를 해봤었거든요. 그렇죠. 국장은 단타를 많이 해야죠. 근데 미장은 막상 단타를 좀 잘 안 하게 되는 게 일단 팔면 세금이 22%니까 그렇죠. 그거를 생각해서 좀 안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. 의도치 않게 하게 된 경우가 샀다가 사고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은 겁니다. 그때 이제 빼는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된 건지 애초에 좀 단타를 목적으로는 잘 안 들어갑니다. 단타는 사실 이제 뭐 투자하면 재밌잖아요. 단타 치면. 쉽지가 않더라고요. 쉽지 않는데 저한테 있는 계좌는 단타 계좌인데 실제 운영하는 거는 우리 집안을 운영하는 와이프가 하기 때문에 절대 못 건든다는 거. 우리 주식은. 그래서 혹시 이사님 단타 하실 것 같은데 단타?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 단타를 하면은 잠을 안 자야지. 계속 봐야 되니까.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생활비 벌 때는 단타지 뭐. 목적이 그거니까. 그래서 그건 약간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. 거기에 무슨 그 비즈니스의 내용 이런 거 다 빼버려야 되고요.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그거 왜냐면 그걸 넣으면 자꾸 결정에 방해가 되니까 뭐 자기가 정한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. 초단타도 해봤어. 초단타는 뭐? 초단타가 뭐냐면은 스킬핑? 그 정도이기도 해요. 왜냐면 증권사 했을 때는 모니터에 쫙 있잖아요. 그러면 뉴스가 쫙 올라와. 뉴스가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느려요. 나보다. 그래서 계속 봐야 되니까. 그러면 뉴스가 올라와서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딱 파악하고 사면은 주가가 잠깐 안 움직여요. 그러다가 순간 탁 움직여. 그러면 수수료 빼고 한 3, 4% 먹고 때려요. 그러니까 하루에 그 집만
계속 해보셨어요? 아니요. 네, 그런 거 대부분 할 수 있어요. 야,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요즘은 기계가 더 빨리 하니까. 기계하니까. 요즘 기계 하니까 기계를 못 이기죠. 예, 요즘은 기계가 뉴스 블룸버그 터미널이나 뭐 이런 거에 타닥 보고 뉴스 남들보다 더 빨리 들어갔다가 그 위에 대고 때려버리니까 진짜 0. 몇 % 먹고 그거를 하루에 뭐 엄청나게 하잖아요.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없는 데다가 그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. 뉴스가 올라오는데 그 뉴스 중에 돈 되는 뉴스를 감각적으로 찾아야 돼.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손절치고 나왔는데 반응이 늦게 나와. 예, 그러면 어이가 없지. 뭐 그런 경우도 많고.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이제 기계를 못 이기니까 그 정도는 안 하고요. 그런 건 할 수도 없는 것 같고. 근데 미국 거는 또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. 왜냐하면 장전에 뉴스 나왔잖아요. 근데 봉이 생각보다 안 세거나 너무 세게 나왔어.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 기다려요. 하고 거기서 계속 빠지지 않거든. 주고 빠지니까 먹고 나오는 거지. 그런 거는 근데 피곤해요. 피곤해. 사람이 보니까 오래 하신 분들이 어디 밤에 어디 갔다 오시면 저 손톱에 때가 바뀌어 있더라고. 이 밤에 하시는 분들은 피곤한 게 단점이죠. 그쵸. 그거 왜냐면 이걸 이 그래프를 다 켜놓고 지금 분봉을 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심하게는 이제 파생을 하면 더 그렇죠. 1분봉, 3분봉, 5분봉, 10분봉 뭐 이렇게 30분봉 다 띄워놓고 봐야 돼요. 그 뭐 피곤해요. 비상 경험자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꾸 매매가 많아지면 떨어질 것 같아, 수익률도. 그러니까요. 그게 이제 원래 도박도 51%만 하면은 수익률이 좋은 거니까 그걸 더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.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자신이 여태 투자했던 것 중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상황 부분이 있는지 혹은 반대하는 거 반대로 보시면 좋은데. 아니요, 뭐 레드와이어는 아직까지 뭐 결과가 잘했다 그런 건 아닌데요. 굳이 찾아보면은 팔란티어도 사실 처음 샀을 때가 몇 불이었거든요. 한 17, 8불? 그때 산 거? 아니면은 뭐 플래닛랩스 같은 경우도 되게 빨리 찾아가지고 처음에 3달러대 한 후반? 이때 알았는데 지금은 35달러, 6달러 이러니까 뭐 그런 것들 좀 잘 찾은 건 있지만 막상 그거는 약간 어느 정도는 잘 한 거랑 별개로 약간 뭐 우연이나 타이밍 같은 것도 좀 맞은 것 같아가지고요. 그런 거 말고 오히려 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한 게 조금 더 먼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쭉 들고 있다가 23년도에 이제 정말로 팍 트기 시작할 때도 한 400달러 갔을 때였습니다.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전 이제 잘 갔으니까 좋다 이러고 있었다가 뉴스를 봤어요. 뉴스에 이제 다모다란 교수가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반도체 그 점유율 100%를 다 가져와도 400달러가 맥스다. 그래서 나는 절반을 팔았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그런가 싶어서 엔비디아를 들고 있다가 그냥 400달러에 그래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. 뭐 근데 그 뒤에 미래는 다들 아시잖아요. 아무리 저 사람이 구루여도 심지어 저는 저 사람이 썼던 그 책 그 내러티브 앤 넘버스도 꽤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좀 더 믿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든 그냥 그 사람 말 믿지 말고 내 마음대로 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. 저는 뭐 엔비디아를 얘기한 게 제일 잘한 거고 오래 했고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게 2017년이었으니까 벌써 9년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네, 잘한 거고 못한 거는 제가 최근에 투자했던 SMR 투자한 거. 물론 제 개인 계좌지만 그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소형 원자로 모듈이 잘 나가는 원래 업종이었잖아요. 산업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종목이 그 앞에 이제 뭐 저기 AI 때문에 그랬는데 아직 땅에 줄만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그래서 뭐 이제 매출이 없는 거. 근데 그렇다고 뭐 그 산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. 안 되는 거 아니니까. 뭐 그건 뭐 상관없는 거. 경험 있어요? 잘했다, 못했다, 후회한다 이런 거. 잘한 거는 그냥 그런데 진짜 못한 거는 후회되는 건 이거죠. 들어갈 때 크게 못 들어가는 거. 그게 제일 리스크인 거,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갈 때는 좀 더 이제 확신해가지고 좀 많이 들어가야 수익이 큰데 초반에 들어갈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못 하겠어요. 솔직히 그게 조금 그래요. 그 부분이 뭐 망하면은 인생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못 하는 게 좀 그런데 일정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은 원래는 근데 이제 자산을 더 키우면 되죠. 자산을 더 키우면은 옛날에는 뭐 최소 이제 들어가는 게 뭐 3만 원대 그럼 이제 자산을 키우면 1억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거를 계속 키워봐야겠다. 뭐 이런 거는 좀 가지고 있어요. 왜냐면
그게 아니면은 돈이 뭐 그렇게까지 막 되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자산이 커지었는데도 그렇게까지 안 키운 것도 조금 그걸 좀 못한 것 같고. 그게 가장 개인이 어려워하는 거 아닙니까? 들어갈 때 확 못 들어가잖아요. 100만 원 들어가서 뭐 몇 배 나봤자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애수당초 1억 딱 질러야지 크게 돈 버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어려워. 자기의 확신이 없으니까.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.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,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안 들어간다는 거,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고, 옛날만큼 또 깊이 있게 파지도 않고, 뭐 그런 것도 있고, 솔직히.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게 되겠죠. 예, 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, 우리 또 미주미 매운맛의 창립자 아니겠습니까? 올라가는 종목 올라타는 거 아주 유효하죠. 당연히 미장은 올라타는 거죠. 그게 수익률이 좋으니까 백테스트를 해봐도 여러 다른 어떤 것보다 뭐 전략적으로 맞고 아직도 유효한가? 유효한가 아니라 영원히 유효하겠죠. 영원히 저거는. 유효하겠죠. 미장은 올라타면은 손해 안 볼 것 같아.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떨어지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떨어지는데도 떨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. 올해 지금 하체가를 몇 번째 기록했습니까? 10번째인가? 했잖아요. 계속 나오는 하체가가 있는데 굳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이유를 모르겠고, 그 심리가 되게 너무 궁금해. 나는 다 좋은데 왜 반대 쪽에 베팅할까요? 반대쪽에? 왜 떨어지는 쪽에? 그래야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? 아니면은 도파민? 물론 맞추면 도파민 터지겠지만 이해 안 되는 거. 그거는 이변이 없는 이상 주식은 돈이 필요할 때만 파는가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전 지금까지 매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 파는 건데, 생계형이니까.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뭐랄까요, 제가 원하는 수준의 전체 자산 금액이 안 올라오니까 저는 그냥 종목 갈아탈 때 그냥 새로운 종목으로 좀 갈아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팔긴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종목 수를 늘리고 싶지 않아가지고요. 왜냐면 한 종목당 금액을 좀 키워야지 나중에 가도 어쨌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만큼 수익이 커지니까, 그래서 종목 수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그냥 새로운 종목 편입할 때는 항상 주식을 좀 팔고 가더라고요. 돈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, 우리 이사님은. 돈이 필요해야지 주식 팔지. 돈이 필요 없는데 왜 팔아? 이사님 저기 돈이 필요하세요? 뭐 차 사거나 그럴 땐 필요하겠지만. 그리고 이제 뭐 집 리모델링 할 때도 그럴 때 했고, 필요하지, 그럴 때. 뭐 그럴 때 말고 이제는 굳이 이제 큰 돈 필요하지 않는데 잔돈에 뭐 한 주 팔고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스타일이 잘 안 파는 분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미주미 스타일이. 저도 마찬가지고. 그 다음에 자리 없지만 위원님도 주식 안 파는 분이잖아요. 우리 위원님도. 그렇죠. 같이 모아가는 분이니까. 가장 많은 이익을 줄 종목은 엔비디아, 나는 팔란티어.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얘기할 때 높았던 수익률이 3,500%까지 들었어요. 3,500%. 3,500%를 잡주가 아니고 1등 기업까지 현재 1등이니까 가져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렇죠. 와, 제가 그래서 그때 뭐 얻어먹었는데, 그런 분도 있네. 대단하네. 3,790%? 와. 근데 문제보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금액이 작아. 얼마 안 돼. 제일 많은 금액 한 1,000만 원 정도 되시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. 그거밖에 안 된다고? 얼마 안 되시더라고, 물어보니까. 얼마 안 돼. 왜냐면 그렇게 안 되면 몇 배 올라가면 팔게 되죠. 그죠? 또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투자자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 수익률이 정말 잘 가고 있어서 막 수익률이 막 80 몇십 퍼센트 아니면 몇백 퍼센트 올라가잖아요. 그럼 추가 금액을 넣는 순간 숫자가 딱 줄어드니까 그거를 좀 싫어가지고 추가 투자를 좀 못 하시는 분들도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. 이사님 팔란티어, 안란티어 맞습니까? 저도 엔비디아가 제일 높아요. 엔비디아. 최근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팔란티어랑 플래닛랩스가 사실 수익 금액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요즘은 플래닛랩스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합니다. 플래닛랩스가 이렇게 좋은 종목, 투자 종목이었네요. 참 저기 맥스리니어 안 됩니까? 이제 100몇십 % 오른 종목이라서 플래닛랩스는 그래도 그동안 거의 많이 올랐거든요. 그렇군요. 이번에 손해를 많이 끼친 종목, 손해. 저는 SMR. SMR 진짜 왜 이렇게 빠진지 모르겠어. 물론 수량이 얼마 안 되지만 와 진짜 짜증나 그거는. 제가 산 게 10달러대인데 지금도 10달러대 초반이에요 지금. 잘 산 거 아닙니까 이사님?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손해는 다행히 아니시네요. 큰 손 아니죠. 큰 손 안 보는데
그 이제 뭐 이펜 같이 큰 종목도 손해 본 거 있지만 아까 SM은 제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가장 손해가 큰 종목이 SMR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. 큰 손해를 끼칠 정도면 보통 그 전에 팔았어가지고 막상 지금 기억에 남는 손해 종목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마이너스는 잘 안 보더라고요. 이사님 없을 것 같아 손해 본 종목은. 왜 없어요? 있지. 전체 치면 제가 막 방송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핀테크라고 하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. 그 핀테크 안 맞아서 이제 뭐 지금 그 저기 뭐죠? 블락이죠. 블락. 아니, 그런 것 손해가 많이 난 거 그냥 던져요. 아니, 그러니까 설거지 양도세로 설거지해요. 양도세로 설거지하고 또 작은 것들은 많지. 왜냐면은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.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사도 한 3,000달러에서 5,000달러 수준으로 계속 사거든요. 그러니까 사고 되면은 그게 이제 대박이 나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뭐 더 사고. 그렇게 안 된 것도 많아요. 그렇게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거 중에 이제 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리버스 스플릿을 해가지고 3,000달러짜리가 3,000달러짜리가 지금 한 10달러도 안 될 걸요.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90몇 프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. 그거는 양도세에서 그냥 날려버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냥 내버려 두고 올라오나 봤는데 못 올라오고 리버스까지 해버리니까. 근데 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3,000달러가 이제 뭐 줄은 거니까 그래봤자 이제 그 3,000에 22%면 좀 건지잖아요. 뭐 그렇게 날린 것도 있죠. 근데 거기서부터 해서 그거보다 뭐 10배씩 넘게 이제 올라가는 것들은 뭐 그렇게 치면 그거 빼는 금액 정도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투자는 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초병은 잘 보내지도 않고 잘 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. 근데 손에 꼽긴 해요. 손이 꼽긴 하지만 있죠. 있고 최근에는 뭐 그런 게 없고. 저도 최근에 없고 지금 다 생각해봐도 옛날에 국장할 때 손해를 봤던 거라던가 아니면 미장에서 좀 1, 2년 말고 정말 좀 몇 년 전으로 가면은 그 23년에서 24년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잠깐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좀 회복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전초병 느낌으로 리비아나 좀 보내봤습니다. 리비안. 네, 그래서 얘네는 정말로 이제 회복을 하나 싶어가지고 좀 보냈다가 다행히 이제 어차피 그게 전초병 단기였기 때문에 좀 손해를 봐도 거의 뭐 크게 퍼센테이지는 손해가 컸지만 금액 단에서는 좀 적었는데요. 그래서 좀 일단은 손해를 좀 덜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초병을 좀 보내봐야 되지 않나. 연금 활용법 궁금하다. DC 계좌 투자해야 되는데 이미 투자하고 계시죠? 대표님이나 이사님은 DC 계좌 어떤 무조건 스파이의 나스닥 100이야 ETF. 스파이의 나스닥 그밖에 없어요. 전부 다 전체 다 싹 다. 예. ETF. 나는 나스닥 100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그런 없어요. 거. 나스닥 100 그다음에 이제 탑 10. 탑 10? 미국 탑 10? 미국 탑 10. 미국 탑 10 나스닥 100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못 들어가는 거는 TDF. 한국에 있는 글로벌 자산 배분 TDF. 그냥 뭐 예금에 두면 2% 3%잖아요. 그거 8%뭐 그렇게 뭐 그거 말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테마형은 안 해요. 잘. 예, 안 하고 여기는 안 하고 퇴직연금 계좌는 하나은행이라 가지고 풀이 없어. 솔직히 없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나스닥 100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누가 이기든 그 안에서 나오지. 그렇죠. 그 안에 나오는 거니까. 뭔가 AI가 돼도 거기서 나올 거고. 그래서 나스닥 100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탑 10은 조금 중간에 이제 사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나스닥 100이 제일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고. 자 그리고 이거 미국 투자에 유용한 도서가 있다면 초보 투자자들이 만약에 봤을 때는 사실 뭐 바이블 같은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? 피터 린치의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워렌 버핏 주주서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는 그냥 내러티브 앤 넘버스 같은 것도 시작할 때 읽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요. 저는 책은 추천 안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왜냐하면 숫자간 얘기로 따지고 보게 되면 그냥 잘 투자하자라고 추격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그 예전에 뭐 공부한다 그러면 재무제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걸 좋아하지 또 이런 책을 안 본 것 같아요. 저는. 책 쓰신 분으로서 그런 말 하면 뭐 책을 안 팔. 아니 재무제표를 쓰는 방법을 들으면 되는 거지 굳이 어떤 개인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를 읽으면 거기서 뭐 글쎄 얻을 게 있나? 그러니까 이게 책 읽고 주식 잘한다는 건 좀 그런 거 같고. 안 맞죠, 그건.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뭐 그냥 책은 책으로서 읽고 책 공부해서 주식 투자하겠다 이런 거보단 뭐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책 읽고 주식 투자 잘하면은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주식 잘하는 거랑 똑같잖아요. 그렇죠. 그건 말이 안 되고 네. 책은 그냥 책으로서 그냥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
뭐 이런 정도에서 만족해야지 뭐 거기서 뭔가 엄청난 비밀을 찾겠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몸빵으로 그냥 깨져봐야 됩니다. 네. 수업료 내고 네. 가셔야 됩니다. 말씀드리고 구루 중에서 자기하고 잘 맞는 구루 투자법이 있다 그러면 있습니까? 저는 이게 없습니다. 구루 중에? 폼13F 공개하는 때가 되면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정말 쭉 찾아보긴 하거든요. 뭐 비레크만 그렇고. 뭐 워렌 버핏 비레크만도 그렇고 뭐 아니면 그 외에도 가끔은 뭐 엔비디아가 어떤 거 투자했는지 나오니까 그런 것도 보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쵸 이번 케빈 워시의 뭐 약간 뭐 스승이다라고 하는 그분도 좀 보고 다 보긴 하는데 그냥 막상 투자할 때 참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. 저는. 굳이 뭐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드러켄밀러가 잘 맞긴 해요. 그렇잖아요. 블룸에너지 대박 냈지. 샌디스크 사서 또 대박 내지. 근데 그 중에 하나 찍어야 된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엉뚱한 쿠팡 사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. 뭐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는 제일 잘 주는 게 최근에 드러켄밀러가지 않을까. 왜냐면 보여주잖아. 블룸에너지. 저랑 성향이 비슷한가 보네. 그렇죠. 일단 오르면 사고 나중에 분석해라. 그거는 나름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요즘 같이 빠르게 변할 때는.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하반기가 더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모든 게 금리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. 그죠? 금리 인하가 뭐 없을 거다라고 없을 거다. 보고 있죠. 뭐 가끔 골드만삭스는 희한하게 그래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. 인하한다고? 네, 그래도 할 거다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결국엔 S&P 500이 그동안 항상 좀 올라왔고 결국에 투자 시장 자체가 그 이번에 파월이 인터뷰에서도 했던 거지만 미국 경제가 결국에는 회복력이 좋아서 아직까지도 소비가 크게 안 무너졌고 결국 그리고 미국을 이끄는 지금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거는 데이터 센터 투자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또 캐펙스 올리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은 다시 더 좋아지면서 증시 전체로 보면은 좀 더 오르고 개별적으로 보면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금리는 인하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안 할 것 같아갖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올해 한 수익률이 한 4, 5%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가 안 떨어지는데 시장이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겠냐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금리가 또 올리지 않겠지만 올릴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나올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 저는 하반기 가게 되면. 뭐 일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과거와 다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금리도 옛날 같으면 지금 4.3 올라오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최근에 보면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내용은 경제에 대한 내용은 연준의 이제 포커스가 아니고 옛날엔 연준의 포커스였잖아요. 연준의 말 한마디, 연준 위원들의 뭐 이야기하면 다 뉴스화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앞으로는 연준 위원들도 입을 닫을 것 같고 그 단일 창구에서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벤 버냉키 이전에는 연준이 뭘 말하는 게 그냥 금리 결정하면 끝이고 없었어요. 없었고 뭐 위원이 말하는 게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해지고 막 더 궁금해지고 그게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근데 앞으로는 통화 정책 할 게 없어요. 다 전부 재정 정책이지. 그래서 트럼프 말빨이 더 센 거고 미국 그 베센테 말빨이 더 센 거예요. 그럼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니까 금리는 더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. 예, 못 주는 부분이고 앞으로의 모든 산업에 뭐 이런 것도 연준이 통화 정책 한다고 뭐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겠어요. 뭐 AI를 뭘 하겠어요. 다 정부 비즈니스, 정부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. 약간의 금융 환경은 좋아지겠죠. 근데 그거는 정부가 이제 규제를 푸는 거니까 정부가 푸는 거지 뭐 연준이 푸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저기 워시가 이야기하는 것도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서 연준의 역할을 줄이는 거 오히려 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올해 한 해는 뭐 일부 종목 결국에는 전체보다는 어디를 가져가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. 근데 실적은 너무 좋죠 요즘에 그죠? 그렇죠. S&P 500 EPS는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?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것이 보시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2등 종목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2등 종목이요? 1등 엔비디아니까 그냥 뭘 2등으로 넣을까 하다가
평소에 언급 안 한 종목을 그냥 2등으로 말해야겠다 해서 그냥 맥스 리니어를 넣었는데요. 리니어? 이거는 뭐 그냥 참고용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. 참고 이거 사요 사람들 삽니다. 이거 사서 물리면. 근데 약간 요런 네. 그 종목 그 자체도 물론 전 이 종목 그래도 괜찮다고 보지만 그거랑 별개로 결국 이 컨셉 그 광통신이 어쨌든 핵심이고 결국 쇼티지 난 쪽으로 계속 봐야 한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혹시 대표님의 2등 종목은? 전 AMD 진짜 2등. AMD고 엔비디아 다음에 그게 진짜 2등이야, 진짜 2등. 그런 2등이 아니고 진짜 2등이기 때문에 AMD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오픈AI하고 계약을 할 때 이미 $600 언급했었어요. 올리겠다 해서 믿는 거기 때문에 $600 갈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믿고 있고 아마 제 포지션 중에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은 게 AMD예요. 지금 많이 모아갖고. 그러니까 저는 AMD 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우프주가 가 있지 않을까 $600 라고 좀 예상하고 있죠. 나쁘지 않죠? 이사님은? 내 마음에 2등 예. 구글 최근 가장 많이 비중을 높인 건 구글이고 구글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격대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한 가지 단점은 아까 영건이 얘기했지만 자꾸 더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 자꾸 AMD. 즐겁지 않아. 네, 저도 이거 되게 저렴할 때 샀는데 조금씩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평단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자, 오늘 오랜만에 준비했던 우리만의 투자 방법인데 어떻습니까? 뭐 그냥 우리 얘기지 특별히 이걸 참고할 필요는 없죠? 이사님 그죠? 예. 더 깊은 내용은 돈 듣고 들어야 돼요. 왜 들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쯤에서 끝내고 저희는 다음 문덕구 매장원에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